감사합니다. 장아리는 떨어진 서류를 주워주었어요. 신입사원 같은데 혼자 끙끙거리는 게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그토록 원하던 기업에서 해고될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장아리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어제 동생 학원비 납부 확인증과 아버지 병원비 영수증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하리는 그것들을 힐끗 보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27, 중견 모바일 게임 회사 플래닛소프트 운영팀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어요. 거울 앞에 서자 화려한 외모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늘 할인의 얼굴을 먼저 봤죠. 저렇게 예쁘면 뭐든 쉽게 풀리겠다는 말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에서 쉬운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걸요. 5년 전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난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아버지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마트 캐셔로 일하고 계셨죠. 재수 중인 남동생의 학원비까지 모든 게 할인의 급여에서 나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할인은 한숨을 삼켰어요. 영원에 가까운 잔액, 그리고 이번 달도 겨우 버텼다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압류 직전에 이자까지 계산하면 사실 마이너스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할인은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버티는 게 능력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살아왔어요. 회사에 도착하면 할인은 늘 가장 먼저 사무실 불을 켰습니다. 운영팀은 유저 문의와 게임 내 이벤트 관리, 제재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였어요. 팀장 윤가영은 36으로 내부 승진으로 겨우 팀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죠. 윗선에는 충성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엄격했습니다. 특히 유저들과 소통을 잘하고 실수가 거의 없는 할인을 은근히 경계했어요. 최근 정규직 전환 명단에 할인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윤가영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할인은 우산을 받쳐들고 회사로 향했어요. 지각까지 3분 남은 상황이었죠. 로비 자동문 앞에서 할인은 멈춰 섰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회사 홍보 브로슈어와 계약서 뭉치를 통째로 바닥에 떨어뜨려 서류가 물에 다 젖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신입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던 그 남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누군가는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아예 모른 척 빠르게 걸어갔죠. 할인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지금 도우면 지각인데 그냥 가면 양심이 찔릴 것 같았어요. 남자는 무릎을 꿇고 젖은 서류를 주워 모으고 있었지만 비에 젖은 종이들은 이미 뒤엉켜 구분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인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남자 옆에 앉았죠. 차가운 빗물이 스타킹을 적셔 들어왔지만 할인은 개의치 않았어요. 서류를 하나씩 집어 올리며 날짜와 프로젝트명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인쇄된 글자는 번지지 않았어요. 할인은 빠르게 날짜별로, 프로젝트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업무 서류를 정리하듯 능숙하게 분류했죠. 저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와서 너무 긴장했는데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남자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죠. 하리는 환하게 웃으며 정리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첫 출근이시죠? 긴장 풀고 들어가세요. 남자는 뭔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하리는 시계를 확인하고는 황급히 일어섰어요. 2분 30초 남았습니다. 다음에요. 저 진짜 지각이라서요. 하리는 힐을 들고 그대로 로비를 가로질러 뛰어갔습니다. 젖은 스타킹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간신히 뛰어들었죠. 문이 닫히는 순간 하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2분 5초 전 도착, 간신히 지각을 면했어요. 하지만 하리는 몰랐습니다. 로비 반대편 커피숍 유리창 너머에서 팀장 윤가영이 그 장면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요. 윤가영은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린이 무릎 꿇고 서류를 주워주는 모습, 남자가 고맙다며 붙잡으려는 모습, 그리고 하린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는 모습까지 모두 눈에 담았죠. 윤가영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인사팀에서 들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운영팀에서 한 명 정규직 전환 검토 중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팀 성과 보고서에는 항상 장아린 담당 이슈 해결률 1위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죠. 유저들의 피드백에도 운영팀 장아린 상담 친절했다는 말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윤가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저에 뭔가 계산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외모도 눈에 띄고 일도 잘하고 이제 신입한테까지 저렇게 친절하게 구니까요. 윤가영은 불안했습니다. 하린이 정규직이 되면 자신은 그냥 지나가는 팀장 하나로 전락할 것 같았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죠. 하린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젖은 스타킹이 불편했지만 여벌이 없었어요. 그냥 참고 일하는 수밖에 없었죠. 아침부터 유저 문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린은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답변을 작성했어요. 정성스럽게 그리고 친절하게요. 이게 하린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하린은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사무실 구석에 앉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밖으로 나갔지만 하린은 늘 혼자였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선이 보이지 않게 그어져 있었죠. 하린은 개의치 않았어요. 어차피 점심값도 아껴야 했고 혼자 있는 게 편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윤가영이 하린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하린 씨, 오늘 아침에 로비에서 누구 도와준 거 봤어요. 하린은 고개를 들었어요. 윤가영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목소리에는 뭔가 탐색하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네. 신입분이 서류 떨어뜨리셔서요. 친해요?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윤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구나. 친절하긴 하네요, 하린 씨는. 그 말에는 뭔가 가시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린은 불편했지만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려워 보이셨는데. 윤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요. 윤가영의 시선이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졌다는 걸요. 퇴근 후 하린은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린은 오늘 아침 로비에서 만난 남자를 떠올렸죠. 그의 당황한 얼굴,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하린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그게 하린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동생이 식탁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벗었어요.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봤죠. 화려한 외모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내일도 버텨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윤가영은 사무실 한쪽에서 다른 여직원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벼운 수다처럼 보였지만 윤가영의 말투에는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아까 로비에서 봤어? 하린 씨, 오늘 들어온 신입이랑 엄청 다정하더라. 여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요? 뭐 그냥 도와준 거 아니에요? 윤가영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그 신입 대표님이 직접 데려온 사람이래. 뭔가 특별한 라인이 있는 사람인 것 같던데. 그 말에 여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윤가영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씨앗은 심어졌고 이제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설마 하린 씨가 그런 사람이겠어요. 워낙 성실하잖아요. 여직원이 할인을 두둔하려 했지만 윤가영은 이미 준비된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있잖아. 외모되면 그런 생각 안 하기가 더 힘들지. 우리야 평범하게 살아서 모르지만. 그 말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의심을 심는 방식이었어요. 여직원은 더 이상 할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못했죠. 왠지 자신이 순진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윤가영은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퍼뜨리면 되는 거였어요. 직접 나서지 않아도 소문은 알아서 커질 테니까요. 윤가영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인사팀장과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운영팀 성과 좋던데요. 특히 장아린 씨 유저 만족도 수치가 타부서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윤가영은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은 팀장인데 칭찬은 계약직 팀원에게 가고 있었으니까요. 윤가영은 내부 승진으로 간신히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학벌도 스펙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직 오래 버틴 것과 윗사람에게 잘 보인 것만이 무기였죠. 그런데 하리는 달랐습니다. 실력으로 성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외모까지 출중하니 사람들 눈에 더 잘 띄었죠. 윤가영은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생겼으면 나도 훨씬 쉽게 올라갔을 텐데. 그 생각은 점점 커져서 이제는 할인을 볼 때마다 불편함으로 변했어요. 특히 유저들의 피드백이 문제였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칭찬 글의 절반 이상이 할인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운영팀 장아린님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빠르게 해결해 주셨어요. 같은 글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반면 윤가영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어요. 팀장인데도 말이죠. 윤가영은 그게 싫었습니다. 자신이 투명인간 같다는 느낌, 할인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이 희미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할인이 정규직이 되기 전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 놓아야 한다고요. 저녁 무렵 윤가영은 다른 팀 직원과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오늘 신입 출입증 찬 사람이랑 로비에서 무릎까지 꿇고 서류 주워주던데. 솔직히 좀 과하지 않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 정도면.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들으니 확실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뭐, 친절한 거겠죠. 친절이야 좋지. 근데 타이밍이 묘하잖아. 요즘 정규직 전환 얘기 나올 때잖아.
윤가영의 말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상대방이 알아서 해석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해석은 대부분 윤가영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퇴근 후 윤가영은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 앱을 켰어요. 이미 아이디는 준비되어 있었죠. 추적 불가능한 익명 계정이었습니다. 윤가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러는 게 맞나,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요. 할인이 정규직이 되면 자신은 밀려날 것 같았어요. 그런 불안이 윤가영을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터치했죠. 운영팀 계약직, 대표 라인 타려고 신입한테 들러붙는 거 다 봄 키읔키읔. 글을 올리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잘못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뭔가 해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어요. 윤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사실을 말한 것뿐이잖아. 그날 밤 익명 게시판에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서 무릎까지 꿇고 서류 주워주던데? 저 정도면 계산된 친절 아님? 신입이 누군데? 윗선 라인인가? 외모되면 저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뭐. 댓글들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궁금증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단정적인 비난으로 바뀌어 갔죠. 윤가영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아직 익명 게시판에 글을 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옆자리 동료가 이상한 눈빛으로 할인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할인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뒷자리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신입이랑 뭔가 있대. 진짜? 계산적이네. 할인은 포크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냥 모른 척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예전에도 외모 때문에 뒷말이 많았거든요. 오후에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인 씨, 익명 게시판 봤어요?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한번 보세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할인은 휴대폰을 꺼내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자신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까지 이미 20개가 넘었죠. 할인은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막혔어요. 로비에서 신입한테 들러붙었다고? 그냥 도와준 것뿐인데? 할인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어요. 익명 게시판이었기 때문에 누가 쓴 글인지 알 수 없었고 설명해봤자 믿어줄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이었죠. 할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시하자.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자.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오후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할인과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수군거렸어요. 할인은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퇴근 무렵 윤가영이 할인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할인 씨, 게시판 글 봤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가영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한 것 같은데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친절해도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피하는 게 좋죠. 할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마치 자신이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윤가영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리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저 내일도 모레도 버텨야 했어요. 버티는 게 할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사무실에는 윤가영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돈이 되는 게임의 긴급 패치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원래는 개발팀이 담당해야 할 일이었지만 간단한 스크립트 배포라서 윤가영이 직접 처리하기로 했어요. 팀장으로서 능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죠. 윤가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서버 접속 창이 떠 있었어요. 왼쪽은 테스트 서버, 오른쪽은 라이브 서버였죠. 윤가영은 개발팀이 보내준 스크립트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간단한 이벤트 보상 지급 코드였어요. 테스트 서버에서 먼저 실행해보고 문제 없으면 라이브 서버에 적용하는 순서였죠. 하지만 윤가영은 피곤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할인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어요. 윤가영은 눈을 비비며 스크립트를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테스트 서버가 아니라 라이브 서버 창을 클릭한 겁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실행 로그가 주르륵 올라갔어요. 윤가영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죠. 개발팀 부장이었어요. 팀장님, 지금 라이브 서버에서 뭔가 이상한 명령 실행됐는데요? 윤가영은 그제야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라이브 서버 창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윤가영은 황급히 명령을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게임 내 유저들의 유료 재화가 순식간에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유저가 동시에 피해를 입은 거였죠. 윤가영은 떨리는 손으로 롤백 명령을 실행했어요. 다행히 몇 분 만에 복구는 됐지만 로그에는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가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이게 알려지면 끝이었죠. 팀장 자리는 물론이고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윤가영은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죠. 개발팀 부장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일단 복구는 됐는데 로그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보고 올라갈 거예요. 윤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가영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죠.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로그를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 있다면요. 윤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었어요. 발각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두려움이 양심을 압도했습니다. 윤가영은 서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1시였지만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했죠. 과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혹시 지금 로그 좀 수정할 수 있을까요? 서버 담당자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로그요? 무슨 일인데요? 윤가영은 울먹이는 목소리를 만들었어요. 진심으로 떨리긴 했지만
조금 더 과장해서 말했죠. 제가 실수로 테스트 값을 잘못 넣었어요. 아까 긴급 복구한 거 아시죠? 그게 제 실수인데 이게 보고 올라가면 저 정말 큰일 나요. 제발 제 계정만 로그에서 빼주실 수 없을까요? 상대방은 난처한 듯 침묵했습니다. 로그 조작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거든요. 팀장님, 그건 좀 제발이에요. 과장님한테 신세 진 것도 많잖아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다음에 꼭 보답할게요. 윤가영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서버 담당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가영이 평소에 잘 대해준 게 있었고 무엇보다 팀장이라는 직책이 부담스러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한 번만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가영은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죠. 누군가 대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윤가영은 팀원 명단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할인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로비에서 신입한테 친절하게 굴던 모습, 유저들에게 인기 많은 모습, 정규직 전환 후보 1순위라는 소문까지. 윤가영의 머릿속에서 모든 게 연결됐죠. 그래, 할인이면 돼. 윤가영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할인의 계정 정보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별도의 접속 기록을 만들기 시작했죠. 마치 할인이 그 시간에 라이브 서버에 접속해서 잘못된 명령을 실행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작업을 하는 내내 윤가영의 손은 떨렸어요. 양심이 찔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할인은 어차피 계약직이니까 다시 일자리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처럼 간신히 올라온 사람과는 다르다고요. 새벽 3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로그에는 이제 윤가영의 흔적은 없었어요. 대신 장할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과 잘못된 명령 실행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윤가영은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해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익명 게시판 글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했어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윤가영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할인 씨, 지금 회의실로 와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할인은 무슨 일인지 몰라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개발팀 이사, 인사팀 부장, 그리고 보안팀 직원까지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개발팀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라이브 서버 접근한 사람이 누구죠? 할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자신은 어젯밤에 집에 있었거든요. 저는 아닌데요. 저 어제 8시에 퇴근했어요. 이사는 노트북을 돌려 할인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서버 접속 로그가 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JANGHR, 즉 장할인의 아이디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 계정 아닌가요? 할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분명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 기록이 남은 걸까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 정말 집에 있었어요. 로그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할인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로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당신 계정으로 라이브 서버에 접속해서 잘못된 명령을 실행했고 그 때문에 수천 명의 유저가 피해를 입었어요. 아니에요. 저 정말 아니에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우는 건 자신이 진짜 잘못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윤가영이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하린 씨, 우리끼리 솔직해지자. 처음이라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거짓말하면 더 힘들어져. 윤가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투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윤가영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팀장님, 저 정말 아니에요. 제 계정이 해킹당한 건지 아니면 뭔가 오류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하리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로그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인사팀 부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개인 물건만 챙기세요. 하리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조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리는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큰일 저질렀대. 역시 그랬구나. 뭔가 수상하더라니. 하리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의 소문이 이제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하리는 자리로 돌아가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집을 수조차 없었죠. 책상 서랍에서 동생이 준 작은 인형이 나왔어요. 누나 힘내라고 쓰인 쪽지와 함께요. 하리는 그걸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왔습니다. 동생이었어요. 누나, 등록금 마감 D-7이야. 괜찮지? 하리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하지만 동생한테 걱정 끼칠 수 없었어요. 하리는 응, 걱정 말라고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점심시간 하리는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문득 며칠 전 로비에서 만난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한민재. 그가 고맙다고 했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냥 지나칠 걸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까요? 하지만 하리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것과 관계없어.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지만 누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하리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억울함만 가슴에 쌓여갔죠. 사흘 뒤 하리는 인사팀에서 내려온 문서를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어요. 보안 규정 위반 및 운영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 그게 전부였죠. 청문회도 없었고 소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그 문서를 읽고 또 읽었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자신이 정말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버린다는 게요. 인사팀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원증 반납하시고 개인 물건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사원증을 목에서 풀었어요. 3년 동안 매일 목에 걸고 다니던 카드였죠. 책상으로 돌아가 개인 물건을 정리하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주변 동료들은 힐끗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할인을 회사에 피해를 준 사람으로 봤거든요. 작은 박스에 물건을 담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이었어요. 동생이었죠. 누나, 등록금 마감 D-7이야. 은행 가봐야 할 것 같아. 하리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일주일 안에 300만 원을 마련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할인에겐 월급도 퇴직금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15만 원이 전부였죠. 회사를 나서는 할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며칠 전 서류를 주워줬던 그 장소가 보였어요. 비 오던 날 무릎 꿇고 서류를 정리해주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그때만 해도 할인은 몰랐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요. 할인은 고개를 숙이고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할인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학생, 장을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모두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할인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오신 길이었나 봐요. 할인의 얼굴을 본 어머니는 바로 알아차렸죠. 무슨 일 있었니?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할인의 눈을 보고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요. 어머니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할인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죠. 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동생이 들을까 봐요. 어머니는 할인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줬을 뿐이었어요. 한참 뒤 할인은 눈물을 닦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생 등록금, 아버지 병원비, 집 이자, 카드값까지. 모든 게 할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이번 달 요양비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규정상 이틀 이상 연체되면 퇴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할인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를 병원에서 내보낼 수는 없었죠.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할인은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카드 연체 안내장과 압류 예고장이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빨간색 글자로 쓰인 최종 통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저녁 무렵 동생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나, 밥 먹어. 할인은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지만 동생 걱정시킬 수 없어서 나갔어요. 식탁에는 어머니가 차려놓은 소박한 저녁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 후라이 몇 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마저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 그냥 군대 먼저 갈까? 등록금 부담되잖아. 할인은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동생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20살, 이제 막 대학에 가려는 나이였죠.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넌 꼭 대학 가야 해. 근데 누나, 넌 나처럼 살지 마. 할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삼켰어요. 동생 앞에서는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동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누나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할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시급 9,500원이었죠. 진열하고 계산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무례한 사람도 많았어요. 물건값 깎아달라고 떼쓰는 사람, 담배 한 갑 사고,
5만 원짜리 내미는 사람, 물건 찢어놓고 원래 찢어져 있었다고 우기는 사람까지. 하리는 그저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화낼 여유가 없었거든요. 오후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했어요. 커피를 만들고 설거지하고 홀을 닦는 일이었죠. 발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죠. 쉬는 시간에는 돈이 안 되니까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했습니다.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라벨을 붙이고 분류하는 작업이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박스 하나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졌죠. 익숙해진다는 게 슬펐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게요. 새벽 4시 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5시였습니다. 샤워하고 눕는 시간이 5시 반, 7시에는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하루 수면 시간은 1시간 반이었죠. 주말에는 조금 더 자려고 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편의점과 물류센터 일은 계속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인의 몸무게는 5kg이 빠졌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뺨은 푹 꺼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영양 부족이었죠. 제대로 밥을 먹을 시간도 돈도 없었으니까요.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할인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새 곳에서 일해도 월 2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원래 회사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거기서 동생 학원비 50만 원, 아버지 병원비 80만 원, 집 이자 30만 원을 내면 4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걸로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쓰고 카드값도 갚아야 했어요. 계산이 맞지 않았죠. 할인은 점점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어요. 억울함에 밤새 잠 못 이루기도 했죠. 그 다음에는 허탈감이 왔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처럼 일하고 자고 다시 일어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꺼내지 못했어요. 누구한테 말 한들 믿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자신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할인은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곤 했습니다. 전화할 곳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중 박스를 들다가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어요. 현장 관리자가 다가와 물었죠. 괜찮아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쓰러지면 일을 잃을 테니까요. 할인은 다시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멈추면 끝이니까요. 새벽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 할인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도시는 조용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할인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오늘도 내일도 버텨야 한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석 달째 되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할인은 물류센터에서 마지막 박스를 정리하고 나왔어요. 몸은 무거웠지만 오늘도 어떻게든 버텼다는 안도감이 있었죠. 새벽 4시 반 할인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버스가 자주 오지 않아서 20분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할인은 느낄 여유조차 없었죠. 버스가 도착하고 할인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시가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빛나고 있었죠. 하리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눈을 감으니 피로가 물밀듯이 밀려왔죠. 잠깐만 눈 붙이자. 하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류장 3개만 지나면 집이었거든요. 금방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피로는 하린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눈을 감은 지 몇 초 만에 하린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린은 차가 멈춘 걸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낯선 풍경이었어요. 버스 기사님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죠. 손님, 종점입니다. 내리셔야 해요. 하린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종점이라니 집에서 한참 먼 곳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외곽 지역이었죠. 다시 돌아가는 버스는 1시간 뒤에나 올 예정이었습니다. 하리는 한숨을 내쉬며 걷기 시작했어요. 집까지는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어차피 기다릴 바엔 걷는 게 나았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하리는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난 직후였어요. 그때도 이렇게 새벽길을 걸었던 적이 있었죠. 채권자들이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하린과 어머니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친척 집으로 피신했었어요. 그날도 걸으면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었죠. 어머니는 힘든 와중에도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린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화내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 하린은 그때 12살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험한 말과 위협적인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린 하린은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물었죠. 엄마는 안 무서워? 어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무섭지. 근데 엄마는 저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려고 해. 직책이 아니라. 하린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하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해 주셨죠. 사람을 직책으로 보면 무서워지고 사람으로 보면 덜 무서워진다. 저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저러는 거야. 돈을 못 받으면 그 사람들도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돼. 어린 하린은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어머니의 말투에는 뭔가 따뜻한 게 있었죠. 그날 밤 친척 집에 도착해서 하린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짓이라기보단 다들 살기 힘든 거지. 우리도 힘들고 저 사람들도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 언젠가는 누군가 우리 편도 들어줄 날이 올 거야. 그때 하리는 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당해? 화내면 안 돼?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화내는 건 쉬워. 근데 화내면 마음이 더 아파. 그래서 난 사람을 직책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봐. 그래야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 그 대화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리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도 어머니처럼 살아왔다는 걸요. 회사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카페에서도 하리는 사람들을 직책이 아니라 사람으로 봤습니다. 팀장이라서 윤가영을 대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했어요. 무례한 손님도 손님이라서가 아니라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저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할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로비에서 만난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한민재. 그날 비 오는 아침 서류를 쏟아버린 그 사람이요. 하리는 그를 신입 직원으로 봤지만 동시에 당황하고 긴장한 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도와줬던 거죠. 직책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가 서류를 받으며 했던 말이 생생했죠. 처음 와서 너무 긴장했는데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걸 느꼈어요. 가식이 아니라 정말로 고마워하는 마음이었죠. 그 순간만큼은 민재도 하린을 사람으로 봐줬던 거예요. 계약직이라서가 아니라 도움을 준 한 사람으로요. 하린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해야 할까요? 로비에서 그냥 지나쳤다면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윤가영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회사에서 잘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윤가영은 어차피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을 거예요. 로비 사건은 핑계에 불과했죠. 진짜 이유는 정규직 전환 명단이었으니까요. 윤가영의 불안과 열등감이 만들어낸 일이었어요. 하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선택한 친절만큼은 후회하지 않기로요. 회사는 자신을 버렸지만 그 순간의 마음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민재를 도와준 것, 유저들에게 친절하게 답변했던 것, 동료들에게 먼저 인사했던 것, 그 모든 게 할인의 선택이었고 후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리는 그 빛을 보며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둠이 영원하지 않듯이 자신의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하리는 멈춰 섰습니다. 앞에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벤치에 잠시 앉아 쉬고 싶었죠. 하리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직책으로 보면 무서워지고 사람으로 보면 덜 무서워진다. 그래서 난 사람으로 봐. 하리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세상이 힘들어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거였죠. 하린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지만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어요. 윤가영처럼 직책과 이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건 싫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마음이 메마르고 결국 자신도 불행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리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자고 다시 편의점으로 가야 했어요. 피곤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회사는 자신을 버렸지만 자신이 선택한 친절과 따뜻한 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요. 집 앞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니? 하리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에서 잠들어서 종점까지 갔어요. 걸어왔어요. 어머니는 하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많이 힘들지? 하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어머니가 더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하린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하린이는 마음이 곱구나. 엄마가 봤을 때 그래. 그 말에 하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린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는지요. 하린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는 하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강하니까. 엄마 믿어. 하리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1시간 반밖에 잘 수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자신이 선택한 친절만큼은 후회하지 않기로 한 다짐이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회사는 자신을 버렸지만 자신의 마음만큼은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 할인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 새벽 할인은 물류센터에서 박스에 라벨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익숙해진 동작이었어요. 바코드를 찍고 라벨을 붙이고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일이었죠. 단순한 반복 작업이었지만 할인은 이제 기계처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였거든요. 새벽 3시 반 물류센터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트럭이 계속 들어오고 박스가 끊임없이 쌓였어요. 작업자들은 묵묵히 일했죠. 이 시간에는 말을 섞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리는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다가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어요. 3달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여전히 힘들었죠. 아마 평생 해도 완전히 익숙해지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물류센터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리는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봤죠. 검은색 밴 세대가 일렬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고급 차량이었어요. 번호판도 특별해 보였죠. 현장 관리자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다른 작업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그쪽을 쳐다봤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거든요. 할인도 라벨을 붙이던 손을 멈추고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밴의 문이 열렸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중후한 인상의 남자가 내렸어요. 회색 정장을 입었고 자세가 꼿꼿했죠. 뒤따라 정장 입은 사람들이 여럿 내렸습니다. 비서나 경호원처럼 보였어요. 현장 관리자는 그 남자 앞에서 깎듯이 인사했습니다. 두 번째 밴에서도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할인의 눈에 들어왔어요. 할인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한민재였습니다. 로비에서 서류를 쏟았던 그 남자요. 하지만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었고 표정도 달랐죠. 당황하고 긴장한 신입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인은 라벨 스티커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어요. 왜 민재가 여기에 그것도 저렇게 차려입고 나타난 걸까요? 할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60대 남자가 현장 관리자에게 뭔가 물었습니다.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류센터 안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할인 쪽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죠. 할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게 분명했거든요. 남자 일행이 할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작업복 입은 할인과 정장 입은 그들의 대비가 선명했어요. 할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서 있었죠. 도망칠 수도 없었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60대 남자가 할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장할인 씨 맞으십니까? 할인은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걸까요?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민재를 돌아봤어요. 민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인과 눈이 마주쳤죠. 민재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장할인 씨, 저를 기억하시나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날 로비에서의 일은
할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기억합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제 소개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민재입니다. 플래닛소프트 최고 기술 책임자의 아들이고 이번 M&A 대비 현장 파견 임원 후보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석 달 동안 운영팀에서 일했습니다. 하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의 아들이라니, 임원 후보라니. 그 말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할인이 든 박스가 덜컥 내려앉을 뻔했죠. 겨우 붙잡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로비에서 도와주셨던 것, 그 뒤로 계속 잊히지 않았습니다. 처음 회사에 온 날 완전히 패닉 상태였거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할인 씨만 무릎 꿇고 서류를 주워주셨죠. 그것도 지각할 상황인데도요.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비 오던 아침 서류가 젖어 있던 로비, 당황한 민재의 얼굴이요. 그 뒤로 저는 운영팀에서 일하면서 할인 씨를 지켜봤습니다. 유저들한테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하시는지, 동료들한테 얼마나 친절한지요. 그런데 익명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할인 씨가 해고당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인 씨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드렸어요. 진실을 확인해 달라고요. 60대 남자가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제야 할인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회장이라는 걸요. 플래닛소프트를 만든 최동현 회장이요. 회장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최동현입니다. 플래닛소프트 창업자이자 회장입니다. 아들의 부탁으로 사내 감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CCTV 원본, 서버 접근 로그, 메신저 기록, 직원 증언까지 전부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할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조사 결과 운영팀장 윤가영이 자신의 실수를 가리기 위해 로그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버 담당자와의 통화 기록도 확보했고 실제로 명령을 실행한 것도 윤가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익명 게시판에 할인 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도 윤가영이었습니다. 할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가영이 정말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던 거예요. 의심은 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듣고 나니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윤가영은 이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직위 해제됐습니다. 관련된 서버 담당자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할인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작업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석 달 동안 억울함을 삼키며 살았는데 이제야 진실이 밝혀진 거였죠. 회장은 할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할인 씨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장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60대 회장이 27살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생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거예요. 뒤에 서 있던 임원들도 함께 허리를 숙였죠. 민재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석 달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억울함, 분노, 슬픔, 그리고 이제야 느끼는 안도감까지요. 하지만 할인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일어나세요. 제가 받을 사과가 아니에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민재가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신분을 밝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윤가영이 할인 씨를 경계한 이유 중 하나가 저였으니까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재 씨 잘못이 아니에요. 윤가영의 선택이었죠. 현장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는데 작업이 밀리고 있어서요. 회장이 관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할인 씨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로 복귀하실 겁니다. 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복귀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회장은 할인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회사로 와주시겠습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나누겠습니다. 할인 씨께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할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석 달 동안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회장이 나타나서 복귀하라고 하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민재가 할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 로비에서요. 할인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꼭 붙잡았어요. 회장 일행은 천천히 물류센터를 나갔습니다. 검은 벤 세대가 다시 일렬로 나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할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요. 옆에 있던 동료 작업자가 물었죠. 할인 씨, 저 사람들 누구예요? 할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아직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명함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한민재, 플래닛소프트 신규 사업부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할인은 플래닛소프트 본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온 곳이었어요. 자동문을 지나면서 할인은 묘한 감정을 느꼈죠. 이 문을 나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다시 들어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로비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날 비 오던 아침, 민재의 서류를 주워줬던 바로 그 장소였죠. 할인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여기서 무릎을 꿇고 서류를 정리했었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저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었는데 그게 결국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됐다니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할인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할인 씨, 오셨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15층 회의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죠. 석 달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 밑 다크서클도 짙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최대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왔죠. 면접복으로 샀던 검은색 재킷과 흰 셔츠였습니다. 15층에 도착하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까지 안내해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죠. 긴 테이블 한쪽에 최동현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민재와 인사팀장 그리고 법무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일어나 할인을 맞이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할인은 테이블 반대편에 앉았어요. 긴장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죠. 회장은 앞에 놓인 서류 몇 장을 할인 쪽으로 밀었습니다. 먼저 공식적인 사과문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할인 씨께 잘못을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할인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조사 결과와 회사의 사과, 그리고 할인의 결백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내 게시판과 전 직원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했죠. 하리는 그 글을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석 달이 지나서야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는 거였어요. 회장이 다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정규직 전환 계약서입니다. 즉시 복직과 함께 정규직으로 발령하겠습니다. 직급은 대리로 시작합니다. 하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규직, 그것도 대리 직급이라니요. 계약직으로 3년을 일했는데 한 번에 정규직 대리가 되는 거였죠. 하리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석 달 동안 누락된 급여와 위로금입니다. 세 번째 서류를 봤을 때 하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누락된 급여 3개월치,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까지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하리는 그 숫자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더 있습니다. 할인 씨께 운영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 리더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리는 회장을 바라봤어요. 프로젝트 리더라니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린 씨가 겪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회사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내부 감사 체계, 익명 제보 채널, 계약직 보호제도 같은 것들이요.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하리는 침묵했습니다. 너무 많은 제안이 한꺼번에 쏟아졌거든요. 복직, 정규직, 위로금,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까지. 석 달 전만 해도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제안을 받게 되다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하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이 튀어나왔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는 건 막을 수 있나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할인의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보통은 감사하다고 하거나 조건을 물어볼 텐데 할인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 거였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할인 씨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요. 민재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드린 게 있습니다. 첫째, 내부 익명 제보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요. 둘째, 로그 위변조 방지 시스템입니다. 서버 접근 기록이 임의로 수정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막는 거죠. 셋째, 계약직도 참여할 수 있는 공로 기록 제도입니다.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요. 하리는 민재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제도들이 자신이 있을 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았을지도 몰랐죠. 아니, 애초에 윤가영이 로그를 조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린 씨가 같이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겪은 사람이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나올 테니까요. 하리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규직 계약서, 위로금 안내서, 프로젝트 제안서, 모든 게 좋은 조건이었어요. 석 달 전 자신이 꿈꾸던 것보다 훨씬 나았죠. 하지만 하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석 달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루에 3곳에서 일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요. 동생 등록금 걱정하고 아버지 병원비 걱정하고 집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면서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억울하다고 말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로그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인사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할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이런 일을 겪었을 거란 거죠. 아니, 지금도 어디선가 겪고 있을 거예요. 억울한데 말도 못하고 증거도 없어서 그냥 당하는 사람들이요. 할인은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말 막을 수 있냐고요. 아니면 그냥 저한테 미안하니까 주는 보상인 거냐고요. 회장은 할인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막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로 우리 회사의 문제를 똑똑히 봤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팀장의 권한 남용, 익명 게시판의 악용, 그리고 제대로 된 조사 절차의 부재까지요. 이 모든 걸 바꾸겠습니다.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석 달 동안 현장에서 봤습니다. 계약직 분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말 못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만연한지요. 할인 씨가 함께 해주신다면 진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인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언젠가는 누군가 우리 편도 들어줄 날이 올 거야. 그날이 지금인 걸까요? 할인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헛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다음 사람은 자신처럼 힘들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요. 할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이 귀 기울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고요. 실제로 바뀌어야 해요. 그리고 저만 특별 대우받는 게 아니라 모든 계약직 분들한테 공평한 기회가 가야 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할인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정규직 계약서, 위로금, 프로젝트 제안서. 이걸 받아들이면 자신의 삶은 다시 안정될 거예요. 동생 등록금 걱정도, 아버지 병원비 걱정도 없어지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 같은 사람이 다시 생기지 않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인의 대답에 회의실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인 씨. 회사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민재가 할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할인은 그 손을 잡았어요. 민재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할인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민재가 함께 걸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석 달 동안 일하면서요. 보고서로만 보던 숫자들이 실제로는 사람이더라고요. 유저 한 명 한 명이, 직원 한 명 한 명이 다 사람이었어요. 할인은 민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로비에서 서류 주운 거 후회하지 않아요. 민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후회하실 줄 알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을 겪으셨잖아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윤가영의 선택이었죠. 저는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뿐이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후회할 이유도 없어요. 민재는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정말로요. 둘은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민재가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팀 구성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개발팀, 인사팀, 감사팀에서 좋은 사람들 모아서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요. 함께 좋은 회사 만들어 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하리는 들어가기 전에 민재를 돌아봤어요. 민재 씨, 그날 정말 고맙다고 하셨죠? 저도 이제 말할게요.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줘서요.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한 것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하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새로운 시작이구나. 석 달 동안 바닥까지 떨어졌던 삶이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요. 자신 같은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요. 로비에 도착해 밖으로 나가는데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마치 앞으로의 길을 응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플래닛소프트에는 새로운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이얼로그 태스크포스라는 이름이었어요. 대화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따온 거였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조직 안에서의 소통을 강조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리는 이 팀의 팀장으로 선임됐어요. 정규직 대리 발령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팀장이 된 거였죠. 첫 회의가 열린 날 하리는 긴장했습니다. 팀원은 7명이었어요. 개발팀에서 2명, 인사팀에서 1명, 감사팀에서 1명, 고객 서비스팀에서 2명, 그리고 민재까지요. 부서가 다양하게 섞여 있었죠. 모두가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리는 회의실 맨 앞에 섰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첫 슬라이드가 떠 있었어요. 제목을 보고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유저 번호로 보지 않는 회사, 직책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조직. 하린이 직접 쓴 문구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석 달 전까지 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해고당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팀장의 실수를 덮어 쓴 거였어요. 팀원들이 조용히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이미 그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회사에서 계약직은 사람이 아니라 숫자구나 라고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해요. 하리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목표가 적혀 있었어요. 첫째, 내부 익명 제보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요. 둘째, 로그 위변조 방지 시스템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기록을 조작할 수 없게요. 셋째, 계약직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발팀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로그를 저장하면 위변조가 불가능하거든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개발팀에서 맡아주시겠어요? 인사팀 직원도 말했습니다. 익명 제보 채널은 외부 기관과 연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 내부에서만 처리하면 은폐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죠.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어요. 하리는 그걸 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들도 변화를 원하고 있구나.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의 문제를 느끼고 있었구나.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나갈 때 민재가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첫 회의 잘하셨어요, 팀장님. 하린은 웃었습니다. 민재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요. 아니에요. 하린 씨 혼자 힘으로 하신 거예요. 둘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회사는 조용했죠.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그럼 편의점 갈까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팀장이니까요. 둘은 회사 건물 1층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하리는 삼각김밥 2개와 우유를 집었어요. 민재도 비슷하게 골랐죠. 계산을 하고 밖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늦은 저녁 바람이 시원했어요. 할인이 삼각김밥 포장을 뜯으며 말했습니다. 3달 전에도 여기서 자주 사 먹었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제일 싼 걸로만 샀었는데. 민재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3곳에서 일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사람은 결국 버틸 수 있다는 거요.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버틸 수 있더라고요. 민재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반대로 배웠습니다. 3달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요. 사람은 생각보다 약하다는 걸요.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무너질 수 있고 조금만 불안하면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걸요. 할인이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어요.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계약직 분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가는지요. 저는 그냥 임원 후보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특별 대우만 받고 살았거든요. 민재가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팀에서 일하면서 봤어요. 계약직 분들이 정규직 직원들 눈치 보는 거,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요. 할인 씨도 그랬죠.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마지막으로 퇴근하고 그러면서도 늘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할인은 그 말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민재가 자신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니 몰랐거든요. 제 동생도 재수생이에요.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0살인데 대학 가려고 준비 중이죠. 제가 해고당했을 때 동생이 그랬어요. 자기가 군대 먼저 갈까, 누나 부담 덜어줄까 하고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동생은 아직 어린데 누나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요. 그래서 더 버텨야겠다고 생각했죠. 동생만큼은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민재가 할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할인 씨도 동생분도요. 할인은 민재의 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재 씨. 둘은 한동안 말없이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의 고요함이었죠.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다이얼로그 태스크포스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익명 제보 채널이 만들어졌고 로그 시스템도 개선됐죠. 익명 게시판 운영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근거 없는 인신공격 글은 즉시 차단됐고 악의적인 글을 올린 사람은 내부 신고로 이어졌어요. 계약직 평가 제도도 새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계약직도 공정하게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죠. 할인과 민재는 자주 함께 야근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바쁠 때는 밤 10시까지 회사에 남아있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둘은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죠. 그게 둘만의 작은 의식 같은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 씨,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할인은 우유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갑자기 왜요? 아니, 그냥 요즘 제 마음이 이상해서요.
할인 씨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할인 씨 웃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할인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재의 고백이 너무 솔직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민재 씨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같이 있으면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연애해요. 회사에서 연애하면 안 되지 않나요? 괜찮아요. 우리 회사 규정에 연애 금지는 없어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할인도 웃었습니다. 민재의 순수함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할인의 마음을 녹였죠.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어느 비 오는 아침이었어요. 할인은 우산을 받쳐들고 회사로 향했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할인은 멈춰섰습니다. 익숙한 광경이 보였거든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 한 명이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었어요. 서류는 비에 젖어서 뒤죽박죽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힐끗 보기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순간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상황에서 민재를 도와줬었죠.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바꾸는 계기가 됐었어요. 할인은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힐을 벗고 무릎을 꿇어 서류를 주워 올리기 시작했어요. 신임 여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할인을 봤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처음이시죠? 긴장하지 마세요. 할인은 서류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몇 분 만에 정리가 끝났죠. 그때 뒤에서 우산이 할인 위로 펼쳐졌습니다. 민재였어요. 할인을 보며 웃고 있었죠. 비 맞겠어요. 할인은 민재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재는 신임 여직원에게도 우산을 씌워줬어요. 서류를 건네며 할인이 말했습니다. 첫 출근이시죠? 환영합니다. 신임 여직원은 서류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이런 실수했는데 욕먹지는 않겠죠? 할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전 자신도 똑같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할인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괜찮아요. 이 회사는 그런 일 안 넘기는 시스템이 생겼거든요. 할인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시스템이 놓쳐도 제가 보고 있으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신임 여직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할인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죠. 저는 다이얼로그 태스크포스 팀장 장할인이에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민재가 할인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신규 사업부 한민재예요. 할인 씨 말이 맞아요. 이 회사는 이제 사람을 제대로 보는 곳이 됐으니까요. 신임 여직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인과 민재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인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민재를 도왔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됐다는 게요. 민재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 전 그날 생각나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생각나요. 비 오던 날 민재 씨가 서류 떨어뜨렸던 날이요. 그날 할인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사람을 숫자로만 봤을 거예요. 보고서의 데이터로만 봤겠죠. 할인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재 씨가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둘은 손을 꼭 잡고 로비를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하리는 생각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구나. 사람을 직책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면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구나. 엘리베이터에 오르면서 민재가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요? 삼각김밥이요. 할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민재도 웃었어요. 둘만의 농담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곧 개일 것 같았죠. 할인의 삶도 그랬습니다. 긴 비를 맞았지만 이제는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그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변화의 씨앗이 됐다는 걸요. 그게 할인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고 동시에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에 앉으며 할인은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사람을 직책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겠다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세상이 조금씩 더 따뜻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요. 그게 버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